일부 삶의 비밀. 평온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9가지 비밀. 삶의 비밀. 결코 드러내지 말아야 할 9가지. 나이가 들면서 특히 50세에서 75세 사이가 되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아왔고 관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사생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비밀로 지키면 우리의 존엄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여러 면들이 있습니다. 이번 깊은 성찰을 통해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할 9가지 비밀을 탐구해 봅시다. 이러한 통찰은 나이가 들어가며 자율성을 유지하고 명예를 보호하며 존엄과 우아함을 잃지 않는 삶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나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나이입니다. 특히 젊음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이 질문이 흔한 대화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주제는 점점 더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밝히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 건강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단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한 가지 이유는 연령차별여이 미국 사회에서 실제 문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법적으로 연령차별이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미묘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도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필요 없는 조언을 하거나 예전만큼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가장 아픈 가정으로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숫자가 아닌 경험, 건강, 그리고 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나이를 밝히는 것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를 비공개로 두면 사회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살았던 순간들로 측정되는 것이지 세매운 연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2. 돈. 재정적인 사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재정 상태가 안정되었거나 여전히 재정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를 쌓았든 아니면 좀 더 소박한 생활을 하든 간에 자신의 재정 상태는 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친구나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공개하면 부유하든 어려운 상황에 있든 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유함을 드러내는 것이 질투, 악용, 심지어 원망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가족이 갑자기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 달라거나 그들의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람들은 동정을 표하거나 심지어는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종종 재정적 번영과 연결되는 문화에서 자신의 재정 상황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 가치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재정 상황을 스스로에게만 두는 것은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 선택에 대해 불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잘 알려진 격언이 있습니다. 돈은 말하고 부는 속삭인다. 이 말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진실이 됩니다. 당신이 부유하든 소박하게 살고 있든 당신의 재정 상태는 당신만의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재정을 알지 못할수록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더 많은 자유를 얻습니다. 3. 가족의 비밀.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고유한 도전과 역동성이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그리고 대가족 간의 관계는 때로 복잡하고 긴장감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속에는 사랑, 지지, 그리고 연결의 기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가족은 돌봄 제공자, 동반자, 그리고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문제가 외부와 공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 충돌, 오해, 또는 오래된 가족 갈등과 같은 문제들은 가정 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비밀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은 가족 간의 신뢰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외부의 불필요한 판단이나 소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가족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은 충성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는 타인들이 불완전하거나 편향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며 때로는 갈등을 후회하거나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가족의 비밀을 가족 내에서 지킴으로써 치유와 화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가족의 신성함을 지키고 외부의 간섭 없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약물 치료. 건강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삶의 중심이 되며 50대와 60대에 이르면 만성질환을 관리하거나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가족 간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복용 중인 약물이나 치료 세부 사항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 약물과 치료 정보를 사적으로 유지해야 할까요? 먼저, 건강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공개하면 원치 않는 조언이나 판단, 심지어 동정까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지인들은 의도는 좋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대체 치료나 기적의 치료법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종종 선의에서 나온 것이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거나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대해 너무 많이 공유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온전한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의료 상태를 통해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병이나 치료법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풍부한 경험, 지식, 그리고 개성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물 복용이나 치료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스스로의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건강 정보를 공유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는 존엄성을 보호하며 타인의 눈에 단자다나 이질환 도로만 정의되지 않고 가능한 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도성 생활. 친밀함은 신성한 것입니다. 성생활은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부분이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수록 친밀함은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노년층의 성생활이 종종 무시되거나 낙인 찍히는 경향이 있어 친밀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금기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구와 친밀함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경험들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생활이나 연애 관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것은 여러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거나 판단을 내리거나 부적절한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삶을 사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친밀함이 매우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성한 것이며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면 극별한 유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은 연결, 신뢰, 그리고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과 배우자 사이에서만 공유될 때 가장 잘 지켜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는 변할 수 있지만 존중과 신중함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생활을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관계의 신성함을 보호하고 개인적인 경험이 오로지 당신만의 것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축처선. 나눔은 가장 보람있는 선행 중 하나입니다. 돈을 기부하거나 시간을 봉사에 쏟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 등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일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타인을 돕기 위해 나누는 것과 인정을 받기 위해 나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선 활동을 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선 기부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때로 자신을 과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마치 자신의 관대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기부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닌 조용히 나누는 데에는 특별한 존엄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나눔을 실천할 때 그 선행은 자신이 아닌 받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관대함을 어떻게 보는지보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영향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기부를 비공개로 유지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선의 수혜자로 보이길 원하는 것은 아니며 기부를 비밀로 함으로써 그들의 자존심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규모 단체에 기부하든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돕든 가장 좋은 자선은 종종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7. 명예. 명예와 존엄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50대와 60대가 되면 가족을 부양하거나 경력을 쌓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많은 성취를 이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업적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나 인정받으려 하면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명예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자랑하는 것과 자랑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예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며 진정한 명예는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명예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일부 측면, 즉 당신의 성취, 기여 또는 개인적인 성공을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업적이 아니라 당신 그 자체를 존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8. 모욕.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모두 모욕, 굴욕,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욕들을 붙들거나 다른 사람들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치유를 방해하고 분노나 원망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고 평화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아픈 경험을 사적으로 간직함으로써 타인의 의견이나 판단 없이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욕이 현재나 미래를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선택입니다. 이 경험들을 스스로에게 간직함으로써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지키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공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9. 만트라. 개인 신념의 힘. 만트라는 단순한 영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도전에 맞서도록 돕는 개인적인 신념, 철학 혹은 삶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도, 매일의 긍정적인 다짐 혹은 개인적인 좌우명 등 당신만의 만트라는 깊이 개인적이고 독특한 것입니다. 만트라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신념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만트라는 내부적인 힘의 원천이며 이를 공개하면 그 힘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념을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삶을 이끄는 원칙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신념들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힘든 시기에 위로와 명확함을 제공하는 그들의 힘은 그 안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과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생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는 존엄성, 자율성,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이 9가지 비밀 나이, 돈, 가족 문제, 약물, 성생활, 사선, 명예, 모욕, 그리고 개인적인 신념은 인생의 가장 개인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를 비공개로 간직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안녕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것을 공유하고 어떤 것을 비밀로 남길지는 매우 개인적인 선택임이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선택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외부의 압박과 판단에서 벗어나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랜 삶을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공유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결국 나이, 재정 상태, 가족 문제, 약물 성생활, 자선, 명예, 과거의 상처, 그리고 개인 신념이라는 이 9가지는 당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본 요소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경험을 형성하고 당신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이를 지킴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존엄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에 담긴 신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성은 노년기를 평화롭고 존경받으며 목적 있는 삶으로 이끄는 데 필수적이며, 우아함과 강인함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항의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됩니다. 프라이버시는 당신이 자신의 신념에 맞춰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끊임없이 개방성과 과잉 공유를 권장하는 세상에서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지혜를 가지는 것은 깊은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경험과 자기인식에서 비롯되며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관계의 질, 개인의 성장,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번 성찰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며 그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 이야기는 당신이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간직하는 것들에서도 그 힘이 나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부, 인생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9가지 큰 실수. 인생의 여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을 최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빠져드는 흔한 함정을 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눈을 뜨게 할 탐구에서는 많은 이들이 알아채지 못하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5가지 인생의 큰 실수를 밝혀냅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목적, 기쁨, 그리고 활기로 가득 찬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받아들이세요. 1. 건강을 희생하며 돈을 버는 것. 이 글은 강력하고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건강은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고생하여 번 돈을 건강을 되찾기 위해 쏟아붓게 되는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역설은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건강이 없다면 가장 큰 부조차도 그 가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긴 시간의 근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결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것을 깨닫는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의사 방문과 끊이지 않는 의료비의 부담으로 인해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없다면 화려한 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고령층에게 이 메시지는 깊이 공감됩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종종 단순한 것들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침 산책을 할 때의 통증 없는 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식사, 열정을 쫓을 수 있는 에너지. 건강이야말로 이러한 순간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우리 삶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건강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몸을 아끼며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이야말로 충만한 삶의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무리 많은 돈도 진정한 건강이 주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 큰 집을 위해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 크고 멋진 집을 짓는 것은 종종 인생의 궁극적인 성취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 모은 저축과 시간,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구는 좋은 음식, 옷, 그리고 풍부한 경험과 같은 필수적인 즐거움을 희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작은 아늑한 집이 큰 텅 빈 집보다 더 많은 만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저택을 유지하고 갚아나가는 스트레스는 빠르게 꿈을 짐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큰 집을 지으려고 애쓰는 걸까요? 그 답은 사회적 압박과 큰 것이 더 좋다는 믿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은 평화와 안락의 안식처,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반영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나 재정적 부담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짓기 전 우리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활동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며 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큰 집을 추구하는 일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가리지 않도록 하세요. 여정을 즐기고 작은 편안함을 소중히 여기며 필요에 맞는 집을 예산 내에서 지으세요. 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확장한 생생한 공간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3. 자녀에게 돈 대신 돌봄을 주는 것의 중요성.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돌봄과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 사이의 균형은 중요합니다. 가족의 행복은 정원에 비유될 수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종종 자녀들이 스스로 인생의 도전에 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원의 비유는 돈이 영양분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아이의 성격과 미래를 진정으로 형성하는 것은 시간, 사랑, 그리고 지도라는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고자 자신의 필요를 희생합니다. 이는 고귀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과도한 지원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립심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녀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은 섬세하지만 필수적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을 위해 일부 자원을 남겨두어야 하며 훗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글은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더 깊은 아픔, 즉 가족 내에서의 실패감을 강조합니다. 직업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돌보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얻은 지혜는 가정으로 가져와 사랑과 지지가 가득한 환경을 만드는 데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 책임을 무시하는 것은 후회와 충족되지 않은 가족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본질적으로 진정한 지혜는 가족 내에서 재정적, 정서적 안녕을 함께 가꾸는 데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정원이 세대를 이어가며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4.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이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격언은 인간의 행동과 관계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말이 종종 공허하고 진실성이 없을 때가 많기에 행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고 약속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뒷받침될 때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행위의 힘에 대해 되돌아보게 합니다. 수많은 웅변보다 행동 하나가 훨씬 많은 것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언을 하고 거창한 계획을 공유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말없이 일관되게 행동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행동은 눈에 보이는 실천입니다. 그것은 헌신과 지속성을 보여주며 자신이 믿는 바에 진정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일생 동안 지켜진 약속과 깨진 약속을 모두 목격한 노년층에게 이 메시지는 깊이 공감됩니다. 지혜란 단순히 무엇을 말할지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행동할지 아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가 10번의 연설보다 가치 있다는 생각은 진정성과 도덕성을 우선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많이 듣고 덜 말하며 실행할 의도가 있는 약속만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외형과 수사학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행동 중심의 접근은 우리에게 진정성을 요구하며 의도를 현실로 바꾸고 모범을 통해 이끌어 나가라고 촉구합니다. 일관되고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은 결국 말보다 우리의 인격을 훨씬 더 잘 정의합니다. 또 높이 올라갈수록 외로워진다. 높이 올라갈수록 외로워진다라는 격언은 권력과 책임이 수반하는 부담과 희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더 높은 권위의 자리에 오를수록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고독을 겪게 됩니다. 이 고독은 단순히 동료와의 물리적 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는 더 깊고 강렬한 외로움입니다. 이러한 거리는 효과적인 관리와 규율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리더와 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사가 아닌 친구 같은 리더를 꿈꾸며 직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친밀함은 때로는 전문성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규율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공감과 권위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맞춰야 하며 자신의 역할이 마치 선장의 역할과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장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이나 동료와의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선박과 그 승무원의 안전과 성공에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의 영역에서 책임의 대가는 종종 고독으로 지불됩니다. 높이 오를수록 곁에 남는 동료는 줄어들며 큰 책임이 따르는 리더십에는 필연적인 외로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강한 회복력과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할 의지를 요구합니다. 이는 종종 더 큰 이익을 위해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리더십의 여정은 고독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대개 결과만을 보고 그 뒤에 숨겨진 고난과 투쟁은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독을 리더십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어려운 역할에서 평화와 충만함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